마무리 못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마무리 지으시고, 자, 복습 겸 해서 다시 정리합시다. 지금 우리 확률과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개의 섹션이 순서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가 경우의 수. 그렇죠? 이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확률을 이용해서 뭘 할 거냐면 우리는 통계적 작업을 할 거예요. 통계. 근데 통계의 목적이 뭐라고 했냐면은, 통계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했어요. 의사결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료로 쓰이는 게 통계적 수치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 기본적인 통계적 절차는 이렇게 첫 번째가 자료 수집이라고 해요. 자료를 수집하시고 그 다음 자료를 정리를 하십니다. 이렇게. 자, 정리를 하신 뒤에 자료를 분석하시겠죠. 자, 분석하신 뒤에 분석된 자료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계적 절차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수집하는 거는 뭐 설문조사 뭐 이렇게 방법이 많이 있어. 설문지 어떻게 작성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일종의 뭐 수학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이 통계랑 관련되어 있는 사탐 과목이 있어. 이게 사회문화야, 사회문화 표 뭐 이런 수치들 있지. 이렇게 그런 것들 다 자료를 수집돼서 정리하고 분석하는 그런 학문이야. 사회학이라는 게. 왜냐면은 현상을 보고는 잘 모르잖아요. 수치화시키는 게 사회학이니까. 이렇게. 자, 어쨌든 우리는 수집은 하지 않을 거다. 수집된 자료를 정리를 하세요. 자, 정리하는 예를 중학교 때 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줄기, 그림, 도수분포표, 뭐 히스토그램, 꺾은선 그래프, 뭐 등등등 많은 형태의 형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우리는 이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거냐면은 확률을 이용한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정리를 할 거다. 확률 분포.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이제 분석을 할 거다. 이렇게. 자,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인 거는 특정한 확률 분포니까 필요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지. 확률 분포를 보고 확률을 구해내실 수 있으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 의사결정을 위한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그 의사결정을 위한 지표는 뭐라고 하냐면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료들을 대표하는 숫자 하나를 뽑아내는 걸 대표값이라고 했죠. 대표값 중에 우리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은 평균이라는 대표값에 관심이 있다. 평균. 여러 가지 대표값이 있지만 뭐 중학교 때는 최빈값도 해보고 중앙값도 해보고 뭐 이런 것도 해봤지만 우리 여기서는 오로지 평균에 관심이 있다. 근데 평균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랬지. 이상치가 존재할 때 이 평균이 대표성을 상실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항상 평균은 보조지표가 같이 붙어 다닌다. 평균을 보여주는 보조지표를 우리는 산포도라고 부르십니다. 산포도. 산포되어 있는 정도. 그렇죠? 산포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누구를 데리고 다닐 거다? 분산을 데리고 다닐 거다. 자, 분산의 루트 쉬운 거는 표준편차다. 분산과 표준편차는 그냥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자료의 분석 단계에서 우리는 두 가지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오로지 이 두 가지만 할 거야. 평균을 계산하시고 분산 표준편차를 계산하시는 거랑 이 정리된 확률 분포를 여러분들이 잘 분석할 수 있나 없나 사전 작업을 위해서 그럼 거기 있는 확률들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있을 거다. 오케이? 여기 구조는 간단해.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확률 분포를 그지 만들어 놓고 봤더니, 그래서 확률 변수의 성질에 따라서 확률 변수의 성질에 따라서 크게 두 부류로 나뉘신다. 확률 변수가 유한계거나 셀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확률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부르신다. 이산은 이산 가져갈 때 그 이산이라고 해서 떨어져 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산 확률 분포가 아니면, 그지? 확률 변수의 개수를 셀 수 없을 때, 무한계라는 표현 좀 그래. 셀 수 없을 때. 이렇게. 무한계지만 셀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랬어. 자연수.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그걸 우리는 연속 확률 분포라고 불렀다.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을 해볼 거다. 그럼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그치? 아주 특징적인 이산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라는 게 있다. 이렇게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아주 특징적인 연속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라는 게 있다. 이렇게. 자, 원래는 얘네들과 얘네들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 얘는 떨어져 있는 거고 얘는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근데 개수가 무진장 많아지면 이거 뭐 연결돼 있다고 봐도 되잖아, 뭐 이런 의미로, 그치?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풀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총 통계 파트의 전반부에는 5개의 섹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단원. 이렇게. 그리고 후반부는 자, 여기를 자, 중간쯤 되는 거야. 분석하고 나서 실제로 실상에서 이 분석 단계, 의사결정 가기 직전까지 이렇게 요쯤 포지션이 되는 아이가 있어. 추정이라는 단어가 있어. 추정. 이렇게 통계적 추정. 이것도 일종의 분석 단계예요. 통계적 추정. 이게 후반부에 있습니다. 되셨죠? 지금 여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마지막 그지 세 번째 확률과 통계의 세 번째 단원의 큰 그지 일종의 뭐라고 부르나 맵이다. 맵. 우리가 해야 될 거. 됐죠? 자, 그 중에 오늘은 예를 할 겁니다. 됐습니까? 이산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인 확률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는 뭐냐? 확률 변수의 개수가 유한계이거나 셀 수 있을 때, 오케이? 네, 우리는 걔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부르신다. 아니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르신다. 그럼 그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시고, 이산 확률 분포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냐면은 표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표를 무슨 표라고 부르냐면은 확률 분포표라고 부르십니다. 실은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겠다? 이산 확률 분포표가 풀네이밍인데 연속 확률 분포는 표를 나타낼 수 없어. 표 나타낼 수 있으면 이산 확률 분포야.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보통 확률 분포표라고 하시면 얘는 이산 확률 분포를 말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겨먹었냐? 두 줄로 생겨먹었다. 근데 이게 처음 보는 게 아니더라 이거야. 오케이?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이름 붙이면서 공부했던 거냐면은 상대도수 분포표. 상대도수 분포표. 상대도수 분포표.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마저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처음 보는 것 같긴 하겠지만 어쨌든 한 번쯤 스쳐봤던 적은 있었다. 자, 대신에 변수를 표현하는 게 조금 달라져. 오케이? 별량이라는 표현 대신에 여기에 대문자로 라지 x라고 씁니다. 이 x를 뭐라고 부르시느냐면은 확률 변수라고 부르십니다. 확률 변수. 그러면 확률 변수가 있는데, 오케이? 확률 변수가 유한계거나 셀 수 있으니까 각각의 확률 변수를 종류별로 다 쓰실 수가 있다 이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0, 2 확률 변수, 1이 확률 변수, 2가 확률 변수.
자, 그리고 n이 확률 변수 작게 라고 합시다. 그럼 아래줄에는 이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들을 쓸 겁니다. 그래서 보통 표기를 이렇게 씁니다. 라지 x가 스몰 x일 확률. 이 스몰 x가 얘네 될 때가 x가 0일 때 확률.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 확률이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누가 들어가겠어? 확률이 들어가겠지. p에 x가 0일 때 확률. 얘는 p에 x가 1일 때 확률. 여기는 p가 x가 2일 때 확률. 여기는 p에 x가 n일 때 확률. 오케이. 근데 이거가 얘는 실은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지? 총합을 얼마로 만든 도수 분포다? 1로 만든 도수 분포다. 그래서 상대 도수 분포표에 합계는 항상 얼마가 나왔었다? 1이 나왔었다. 그래서 확률 분포에 확률의 총합은 항상 뭐가 되신다? 1이 되신다라는 사실도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근데 이 표를 봤더니 얘랑 얘네들이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 만약에 그러면 관계식을 만들 수 있겠지, 승민아. 오케이. 필기를 하셔야지. 노트는 어땠어? 오랜만에 와서 들으니까 그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 자, 확률과 확률 사이의 관계식인데 그 관계가 x 하나당 y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함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거야. 그래서 함수의 관계가 등장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확률 변수다. x가 0일 때 확률이 0일 수도 있고 확률이 2분의 1일 수도 있고 3분의 1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은 우리가 고려를 안 할 거다 이거야. 오케이. x 하나당 y 하나가 딱딱딱 대응이 되니까 함수 관계에 성립을 한다 이거야. 즉 p의 x는 x라는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확률 변수 x에 대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오케이. 우리는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신다. 확률 질량 함수. 질량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이산 확률 분포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만 써놓으면 그지? 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에서 정의역을 밝혀주지 않으면 실수 전체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의역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이 함수의 정의역은 2분의 x가 2분의 1 이런 건 될 수 없고 오로지 x는 0, 1, 2, 3.4까지 정의역 함수가 n 플러스 1이 유한계의 함수입니다. 이렇게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 됐죠? 이게 같이 있어야 돼. 정의역이 다른 함수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 꼼꼼하게. 자,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성질을 알 수 있냐면은 시그마 x는 0부터 n까지 fx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이다. 오케이? 자, 이거의 의미를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지? 얘가 무슨 뜻이다? 확률의 총합이라는 뜻이다. 확률의 총합. 왜냐하면은 자, 이 관계를 봤더니 이거야. x가 0일 때 확률은 f0이고 1일 때 확률은 f의 1이고 2일 때 확률은 f의 2이고 n일 때 확률은 f의 n입니다. 이런 거니까 어쨌든 이거 다 더하셔도 1이 나오셔야 된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얘는 어떻게 유도를 한 거냐면은 표를 보고 관계를 찾아서 질량 함수를 만들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상황을 분석해 봤더니 이런 관계가 나오더라. 오케이? 그러면 이 관계를 통해서 뭘 표를 만들 수도 있겠지. 얘네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내가 자, 질량 함수를 알아도 확률 분포 표가 있는 거고 확률 분포 표가 있어도 그냥 확률 분포 표가 있는 거야. 왜냐면 얘를 가지고 우리는 놀 거야. 오케이? 이게 정리된 자료잖아.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할 거다. 오케이? 이해됐죠? 그러면 자, 분석 단계에서 이제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만 신경을 쓰면 돼. 첫 번째는 이 표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냐 이거야. 이 표가 뭔데?
어떤 의미인데 해석할 수 있냐를 묻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P의 X가 알파일 때 확률을 너네가 찾을 수 있어? 표 있잖아. 거기서 찾을 수 있어? 이걸 물어본다고. 오케이? 표에서 찾으면 되지. 어디 있어? 여기 알파 있는데 여기에 P의 X는 알파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찾아서 읽으시면 되는 거야. 만약에 확률 질량함수가 주어져 있다면 굳이 표를 다 그릴 필요는 없겠지. F 알파 값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이건 왜 물어본다? 너네 표 읽을 수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읽을 수 있어요. 이러시면 돼.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이 표를, 정리된 자료를 분석할 수 있어? 여기서 숫자 하나를 뽑아낼 수 있어? 대표값을 찾을 수 있어? 대표값 중에서도 평균을 찾을 수 있어? 이걸 물어. 왜 물어보는지 알겠지? 그치? 필요하니까. 지금 1년의 흐름이 이거니까. 오케이? 엄한 거 물어보진 않는다고. 됐죠? 그러면 첫 번째 뭘 물어보겠다? 평균을 물어보겠지, 평균. 한글로 내가 평균이라고 썼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 평균을 M이라고 쓴다. 왜 M이라고 쓴다 그랬지? 평균을 영어로 mean. 오케이? 그래서 M이라고 쓴다 했다. 또는 그지? 어떤 변수에 대한 평균인가를 밝혀내기, 그지? 표현하기 편하도록 그지? 또 다른 표현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지. 이게 뭐다? 자, 평균이랑 같은 우리말이 뭐였다? 기대값이었다. 기대값. 그래서 기대하다를 의미하는 expect의 e를 가져와서 e의 x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럼 이걸 해석을 해보자고. x라는 변수에 대한 평균이야. x에 대한 기대값이야. x라는 변수의 평균이야. 됐지? 그럼 여기 x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읽으면 돼? x제곱의 평균이야. 2x가 들어가 있으면 2x의 평균이야. 그렇게 읽을 수 있다. 됐나요? 읽을 수 있으면 돼. 표기 약속된 표기니까. 자, 그러면 계산은 어떡하지? 표가 있으면 자, 요건 기억하셔야 돼. 표가 있으면 곱해서 다 더하시면 돼. 어떻게? 곱해서 다 더하시면 돼.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거를 내가 곱하고 다 더세요라고 쓰면 조금 구차하잖아. 그치? 그거를 예쁘게 한번 써볼 거야. 확률 변수 x랑 p의 x는 x. 자, 0일 때, 확률 변수 0과 0일 때 확률, 1과 1일 때 확률, 2와 2일 때 확률을 곱한 거를, 그지? x 자리에 차례대로 0부터 n까지 집어넣으면서 더하세요. 라는 거야. 이런 표기가 되게 깔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원에서 시그마를 배우시면 이해되겠지? 오케이? 근데, 자, 이게 뭔지 잘 이건 아직 식은 아니야. 얘가 x에 대한 어떤 식이 있다면, 이거 대신에 나는 fx를 쓰셔도 괜찮은 거야. 그치? 확률 질량 함수가 여기 들어오셔도 괜찮은 거야. 이해되셨나요? 이거를 보시면, 이거 평균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평균이 있으면 평균에 비서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왜냐면 얘는 혼자 보내놓으면 사고를 친다고. 오케이? 비서들이 막아줘야 돼. 오케이. 자, 그게 뭐다? 3포도 중에서도 누구다? 분산이다, 분산. 분산과 표준 편차다.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표준 편차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서 S를 가져올 건데 옛날 S를 가져오면서 뭐라고 읽는다? 얘를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 소문자 시그마입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분산은 또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야? 루트를 씌워서 시그마가 나왔으니까 시그마 제곱입니다. 이게 분산이다. 오케이? 근데 역시 누구에 대한 분산인가요를 표현하고 싶어서 오케이? 분산의 영어식 표현이 아니라 그냥 분산을 의미하는 영어 베리언스에서 V를 가져오시더라. V의 X. 그래서 X에 대한 베리언스인데 다행히 우리말로도 분산이어서 헷갈리지는 않더라. 됐죠? 그럼 선생님, 시그마는 X 표현할 때 어떡하나요? 얘는 뭐 이걸로 계산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시그마 X.
그럼 x라는 변수에 대한 표준 편차구나. 되셨죠? 물론 이것도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책도 있긴 있어. 그래서 시그마 제곱의 x 뭐 이렇게 쓰셔도 되기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대학교 여러분들 통계학과를 만약에 가시면 뭐 이렇게 쓰는 책도 있어.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됐죠? 자, 근데 분산 계산은 어떻게 계산을 하더라? 분산 계산은 원래 분산의 정의도 조금 한번 들어둡시다. 분산은 이제 무엇을 분산이라고 하느냐면은 편차 제곱의 평균을 분산으로 약속을 한 거야. 편차 제곱의 평균. 오케이? 그러면 얘를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분산은 편차가 뭐냐면은 변수와 평균 사이의 이제 차이를 편차라고 해. 됐죠? 그래서 편차의 총합은 0이다. 이런 아련한 기억이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편차의 총합은 0이니까 다 계속 더하고 싶은데 어떤 놈이든 다 답 0이니까 어떻게 한다? 제곱을 해서 더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제곱한 거를 어떻게 하신다? 평균을 내는 거지. 이게 분산이에요. 됐나요? 이게 분산이에요. 이걸 계산하셔도 돼. x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셔도 돼. 됐나요? 근데 이게 계산이 조금 번거로워. 그럼 얘를 다시 또 어떻게도 쓰실 수 있냐면은, 자, 우리가 써야 될 건 이거야. x 제곱의 평균에서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하시면 된다. 이게 우리가 주구장창 사용해야 될 평균, 그지? 분산을 구하는 뭐 일종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통계 파트는 내가 주로 스토리를 많이 이야기를 해줄 건데 그 스토리는 그냥 듣고 흘리셔도 괜찮아. 오케이? 잘 몰라도 상관없는데 도움이 되라고 해드리는 거고, 오케이? 궁극적으로는 그냥 공식처럼 외워놓고 써도 틀리지는 않아.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 답은 자꾸 나와. 그런 파트야, 여기가. 그러니까 틀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오케이? 왜냐하면 뭔지 모르는 애들도 그냥 적당히 때려놓고 집어넣고 맞춰오는 카트야, 여기는. 됐죠? 자, 그러니까 그렇지. 얘를 일 잘 못하면, 그지? 뭘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게끔 자꾸 문제를 출제를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스토리를 계속 읊어드리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얘는 자, 평균의 제곱은 곱하고 더해서 제곱을 하시면 돼. 오케이? 그럼 계산을 하는 거를 또 내가 곱하고 다 더해가지고 제곱을 하세요. 한글로 쓸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써버릴 거야. x랑 p의 x는 x 곱한 거를 시그마 x는 0부터 n까지 계산한 거를 어떻게 하시면 돼? 제곱을 하시면 돼. 오케이? 이제 읽을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게 평균이잖아? 평균의 제곱이라고 해. 됐죠?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x의 평균은 확률 변수 x랑 곱하고 되어있지. 그러면 x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하시면 돼? 자, x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자, 여기에 x 제곱이라고 씁니다. 그럼 각각 변수를 제곱을 해. 0, 1, 4, 알파의 제곱에 n의 제곱. 됐죠? 이거를 변수라고 생각하시고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게 x 제곱의 평균을 표에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됩니까? 다시 얘를 제곱을 한 거니까 0, 1의 제곱 1, 2의 제곱 4, 알파의 제곱 알파 제곱, n을 제곱하면 n 제곱 하신 거를 곱하고 더하시면 그게 x 제곱의 평균이다 이거야. 그러면 x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지? x의 제곱과 x일 때의 확률을 곱한 거를 서메이션 하라는 거지. x가 0부터 n까지. 됐나요? 오케이. 이게 x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를 계산해야 된다면 실제로 또 어떻게 해도 되는 거야?
EX의 평균을 계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EX 쓰시고 0, 2, 4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도 괜찮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지만 원리는 그렇다 이거야. 됐죠? 자, 참고로 그러면 만약에 참고로 자 여기서 이런 거 해보자고. 참고인데 되게 중요한 거야. 2에 3의 x제곱에는 어떻게 합니까? 확률 변수가 여기 있어. 오케이? 그치? 3의 x승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할 거야? 표가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여기에 3의 x제곱이니까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알파제곱, 3의 n제곱 해놓고 곱하고 더하시면 돼. 오케이? 표가 있으면 그거를 내가 시그마로 표현해보자고. 3의 x제곱이랑 p의 x는 x, 그지? 확률 변수 3의 x제곱이랑 x일 때의 확률이랑 곱한 거를 어떻게 하시면 돼? 서메이션 하시면 돼. x는 0부터 n까지. 오케이? 이게 3의 x승의 평균이야, 기대값이야. 어떤 구조인지 알겠죠? 되게 심플한 구조야. 됐죠?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차후의 문제고, 표현을 이렇게 잡아 놓는 거야. 시그마는 표현이잖아. 오케이? 됐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등장할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건 이게 전부야. 이게. 됐죠?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가서 여러분들한테 그지? 문제가 제시되는 타입이야. 유형이야, 유형. 세 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 유형은 이 표가 주어져. 자, 문제 출제 유형이야. 출제 유형? 출제 유형이라고 하면 어떤 스타일로 주느냐 이거야. 출제 유형. 오케이? 첫 번째 타입은 누가 주어지느냐면 첫 번째 타입은 이게 제일 쉬워. 확률 분포 표가 주어져. 확률 분포 표가 주어져. 그 표 그대로 준다 이거야. 표 주고 이거 물어본다 이거야. 오케이? 그건 있는 표 가지고 하시면 돼. 근데 두 번째 타입은 표를 안 줘. 대신에 확률 질량 함수를 줘. 자, 확률 질량 함수를 주면 이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그지? 확률 질량 함수를 주면 질량 함수가 좀 표를 만들어. 오케이? 표를 만들어서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 돼. 됐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조금 많이 고수가 되면 시그마 계산을 해버리셔도 돼. 근데 거기까지 내가 바라진 않아. 오케이? 그냥 질량 함수가 나왔다 치면 표부터 만들어. 표 만들어 놓고 그냥 이거 뭘 하시면 돼. 오케이? 근데 내가 시그마 계산 자신이 있고 안 틀릴 자신 있으면 시그마 계산으로 하시면 돼. 오케이? 됐죠? 질량 함수 줬는데 이건 쉽잖아. x가 알파일 때 확률 물어보면 알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오케이? 평균 구하래. 그지? x의 fx 시그마 하시면 되고 서메이션 하시면 되잖아. 분산 물어보시면 x의 fx 서메이션 하신 거 제곱한 거 이따 뺄 거고 x제곱의 fx 서메이션 하신 거를 그지? 계산하시면 돼. 머릿속에 구조가 있다면. 오케이? 근데 이 표가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을 거라면 그냥 그려놓고 하세요. 됐죠? 그것만 풀릴 필요 없고, 그지? 자, 문제는 이거야. 세 번째 타입이야. 이 단원이 어렵자. 통계 중에서는 이 단원이 제일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거야. 왜냐면은 표를 그리는 상황 제시하는 거야. 상황 제시. 상황이 주어져. 어찌할 때 어찌한 그지?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오케이? 이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자고 봐. 표가 없어. 자, 왜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표를 만드셔야 돼요. 표를 만들 때 뭐가 어렵냐면은 그지? 확률 변수를 찾은 뒤에 이 확률 계산하는 것 같은 거.
솔직히 말하면 이것들을 내가 직접 다 계산해야 된다면, 그지? 이 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확률 문제 n 플러스 1개의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은 거야. 0일 때 확률 계산, 1일 때 확률 계산, 2일 때 확률 계산, n일 때 확률 계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확률을 계속 복습을 시키는 이유는 이 표 만드는 표를 만들려고. 오케이? 그걸 물어볼 거예요. 표 못 만들어서 못 풀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가 어렵다라고 한다고. 그런데 통계가 어려운 게 아니라고. 너네가 확률 계산을 힘들어해서 표를 못 만드니까 답을 못 내는 거야. 표만 주면 잘해. 이거 쉽거든. 이거는 새로운 게 없으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표 만들기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황이 제시되면 뭐 확률 분포표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얘는 죄가 뭐다? 확률 계산을 하는 거야. 확률 계산을 확률 변수의 개수만큼 하셔야 돼.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는 무조건 복습이어야 된다. 하셔야 돼. 누적 범위가 아니더라도 확률은 복습하셔야 돼. 근데 확률을 계산하려면 또 어떻게 돼야 돼? 경우의 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솔직히 누적 범위라고 다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통계 파트 그냥 이거 확률 분포표 만드는 거 내면 앞쪽 거 다 알아야 돼. 오케이? 이거 완전히 누적이야, 그냥. 굳이 내가 뭐 시험 범위 누적이야? 아니, 그치? 그게 더 위험하지. 시험 범위 누적 아니야. 그냥 통계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시험 문제 딱 나왔어. 이렇게 나라면 앞에 거 다 알아야지 풀만한 것들. 그거 내면 되죠. 이렇게. 실은 여기는 그치? 뒤쪽만 해도 누적 범위야. 근데 혹시나 선생님들이 염려된 거지. 누적 범위라고 안 해놓으면 앞에 안 볼까 봐. 앞에를 봐야지 풀 건데. 이해됐죠?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여기에서 추가로 노트를 하나 합시다. 정말 많이 써먹을 거. 평균, 분산, 표준편차의 성질이 있어. 아주 간단한 성질인데 정말 많이 쓰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1번. 이렇게 10문제짜리 시험해봤어. 자,